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우선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최종 발표를 했죠. 여전히 기재부는 반대 입장이라고는 하는데 당정청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을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려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연말에 매물 폭탄 가능성 하나 막았다는 점에서 아주 홀가분합니다. 네, 기분 좋게 11월 3일 장마감 싹쓸이 시작해 볼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대선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 유입과 제조업 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고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올랐고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4,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기록한 건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유예도 물론 영향을 미쳤겠죠. 코스피 모든 업종 빨간불을 켰고요. 어제 대비해서 1.88%나 오르면서 2344.3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93% 오름세로 장 마감했는데요. 중국 경제지표에 이어서 미국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인 데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언론 보도들 계속해서 나오면서 대선 불확실성이나 불안감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발언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상승했고요. 특히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 속에 2차전지, 풍력, 태양광 테마가 많이 올랐고 바이오와 5G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앞에서 말했듯이 코스피 시장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그렇게 팔아 제끼던 기관이 사들이는 걸 보니까 아주 반갑네요. 하지만 역시 개인들은 오를 때마다 매도합니다. 6,550억 원 넘게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났어요. 개인이 1,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사이좋게 담았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LG화학, 2위는 삼성 SDI,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신풍제약, 5위는 셀트리온이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에코프로비엠, 3위는 시젠, 4위는 LNF, 5위는 LG엘브입니다. 확실히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왔네요.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에 친환경 산업군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특히 LG화학은 무디스가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부분이 부각됐고요. 삼성 SDI는 현대차 eGMP 3차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배터리,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가 주력인데요. 이번에 개조된 3차 물량은 배터리셀이 파우치든 각이든 상관없이 탑재할 수 있다고 해요. 아마 삼성 SDI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삼성 SDI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 매매일지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 USA가 코로나19 신속 항원 키트인 샘피뉴트를 미국 개인보호장비 전문 도매유통사 프라임 헬스케어 디스트리뷰터스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그 계약 규모가 2,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관련해서 시스웍이라는 종목이 덩달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샘피뉴트는 셀트리온과 BBB가 공동 개발한 키트인데 이 BBB가 시스웍의 지분 14.36%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고 해요. 시스웍과 BBB가 손을 잡고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매수세가 몰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셀트리온은 코로나 관련 말고도 기존 제품들이죠. 램시마,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주마 등 항암제와 자가면역 치료제 관련 공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1년 하반기 유럽에 출시 예정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내년 상반기 생산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그리고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 시험 대상자가 오늘 기준으로 6% 모집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기관 순매수 탑5 종목으로 넘어가죠.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삼성 SDI,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LG화학, 5위는 셀트리온이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첨보, 3위는 서진시스템, 4위는 원익 IPS, 5위는 KMH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눈에 띄고요. 5G, 반도체 장비, 제약주 골고루 담기는 했는데 오늘은 반도체 재료, 장비, 부품주의 이슈가 있었죠. 제가 애소리의 주식수다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화면 통해서 내용 참고하시고 위에 나오는 영상 통해서 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들 만나보죠. 오늘은 사실 참 오른 종목도 많고 이슈가 있는 종목도 많아서 요 4개 꼽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상승률 좀 높았던 것들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캐몬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엮이면서 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 눈에 띄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좀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선 골라봤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캐몬은 그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지난 4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비임상 연구를 위탁받아 본격 시험에 착수한 바 있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왜 때문인지 좀 주목을 받았네요. 네, 다음은 5G 관련주입니다. 5G 가입자 연내 1000만 명 돌파 가시화 및 미국 5G 산업 육성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 수는 914만 8,865명, 지난달 59만 643명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애플의 첫 5G 폰인 아이폰 12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 5G 업종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공통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죠. 두 후보 모두 미국 전역에서의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 사용 가능 정책을 내세우면서 5G 산업 육성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가레인,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등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어요. 네, 다음은 녹십자인데요.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사용하겠다는 수요가 높아서 3차 생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서 만든 치료제죠.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임상 2상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임상과는 별개로 지난달부터 치료 목적으로 잇따라 사용 승인이 나면서 의료 현장에서 이미 쓰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중 임상 수행 기간이 아닌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사용되는 건 GC 녹십자 제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엄청난가 봐요. 그리고 임상 이상 시험 실시 기간도 2배나 늘어서 환자 등록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임상에 더욱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월 3일 기준으로 임상 이상 대상자는 16% 정도가 모집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프트캠프. 글로벌 IT 기업과 손을 잡고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기대감에 상한가까지 올랐는데요. 자, 이번 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업무 시스템인 팀즈에 호환 가능한 데이터 보안 서비스 실 드라이브를 신규 적용해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고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구글 등 멀티 클라우드를 확대 적용해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소프트캠프의 팀즈 연계 서비스는 재택근무 확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보안 장치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네, 넘어가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한 종목만 얘기하면 파리의 하이즈항공. 얼마 전에 수소 저장 탱크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었는데
부회장에 장인혁 전 보잉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도 잘 챙겨보세요. 자, 현 시각 오후 6시 12분인데요. 미국의 주요 선물 지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미국 대선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요. 현재 뉴햄프셔주 북부 산골마을 두 곳에서 투표 결과가 확인이 됐는데 트럼프가 16표, 바이든은 10표를 얻어서 트럼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뉴햄프셔는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4명만 배정된 작은 주인데요. 뉴햄프셔에 속한 다른 마을까지 합친 총 결과에 따라서 4표를 전부 트럼프가 가져가느냐 바이든이 가져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미 대선 제도는 이 영상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경합주인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이 지역이 결과가 중요하겠고요. 우편 투표 비중이 늘어나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애를 좀 태울 수 있겠네요. 네, 대선 불확실성 거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 쭉쭉 살아나길 바라며 오늘 장마감 싹쓸이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